달팽이 김종우입니다. 오늘은 구미시 구독자분과 이제 상담한 내용과 그리고 제가 왜 지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그리고 지주택으로 입주한 아파트 한 7곳을 제가 네이버 지도 사이트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에 있는 구독자분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그분이 한 470여 세대에 있는 그 구미시에 있는 그 상담사와 이제 몇 차례 얘기를 나눴나 봐요. 근데 그 상담사가 빨리 좀 입금을 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본인도 계속 마음이 급해가지고 뭐 저한테 한 3번 연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상담사 내용은 뭐 2022년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가서 2024년에 입주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얘기를 보면은 겨울에 이제 착공을 못하니까 2023년 한 3월에 착공이 들어가겠죠. 2, 3월에. 어떻게 1년 반 만에 10억을 만에 입주가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 말 믿지 마라. 근데 일단 저희 구독자님은 일단 알겠다라고 하는데 또 마음이 변할지 안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제 이 방송 보시면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업무 대행사나 뭐 반대로 유튜브나 블로거들이 왜 이런 방송을 하냐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 10%를 잘 찾아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살아온 가정을 알면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는지 아실 겁니다. 지역주택 조합의 추진 일정 보면 조합원 모집을 먼저 해야 되죠. 이제 주택법이 2020년 7월 24일 개정이 돼서 토지 확보율을 대략 50%를 해야지 조합원을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을 하려면 토지 확보율을 80% 이상, 토지 소유권을 15% 이상 또 해야 돼요. 확보라는 거는 아시겠죠? 등기.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이루려면 토지 매입을 95% 이상, 나머지 5%는 강제 매도 청구를 해가지고 이제 하면 되죠. 그럼 착공을 하게 되고. 예전에는 조합원 모집하기 전에 벌써 80% 이상이 망했는데, 새로운 주택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그럴 일은 거의 이제 많이 사라졌죠. 그래도 그 중에 또 머리를 쓰는 업무 대행사나 조합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는데, 2020년 7월 24일 날 시행된 주택법을 이후에 된 곳은 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안전해졌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많은 이제 업무 대행사에서 연락이 오는데, 저 업무 대행사 그 위에서 시행사에서 일하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하시는데, 저 건설 쪽에서도 오래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제 과거에 대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브릿지론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라고 보통 하죠.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조합원들이 내는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1차, 2차 중도금 가지고는 토지 확보를 못 합니다. 그래서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조합원들 대표인 조합장이 이제 조합원을 대표로 해서 대출을 받죠. 제2금융권에서. 그래서 토지를 한 95%까지 확보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은. 그래서 일단 요즘에 일군 건설업체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PF 대출을 받으려면은 제1금융권에서 말 그대로 건설업체도 일군 건설업체한테 이제 신용담보로 받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조합이나 업무 대행사도 일군 업체를 선호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일단 이자가 적고요. 그리고 달팽이 김 부장이 왜 지주택을, 이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업무 대행사나 블로거들 뭐 말 그대로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원수에게 권하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 거를 개 중에 제가 좋은 거를 골라드린다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육가공 도소매 실패 후 중동에,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노무자로 가서 일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가 이사를 수십 번 갔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번은 출석부를 들고 가는데 교무실에서 제 이름표 이름 외 오른편에 전세 월세 차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 이게 뭐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월세와 전세에 대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 순간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사회인이 되면 제일 먼저 집부터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집을 사게 됐죠. 그건 제 뒤편에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뭐 전문대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소규모 건축 건설회사 2년간 근무를 했어요. 현장 기사와 설계비 시공 업무로. 저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근무할 때, 현장에서 그리고 설계 칠 때, 이때는 20대 초반인데도 너무 얼굴이 썩었어요. 거의 20시간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랑 같이 입사했던 지방의 4년제 대학 출신은 진급이 되는데 저는 진급이 안 되더라고요. 보통 이런 작은 회사는 1년 반, 2년 정도 되면 대리 진급을 시켜주는데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미래가 걱정되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자식들한테나 자녀들한테나 저한테 뭔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편입을 하게 됐죠. 진급 누락돼서. 그래서 서울세제 디자인대학교 편입학을 해서 3학년 때 밀라노 도무스 아카데미에서 단기 코스로 수강을 했고요. 이게 이제 밀라노에서 수강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제가 3학년 겨울방학 때 미술학원을 저기 성신여대 앞에서 이제 차렸죠. 대입미술학원을 2년 하고 친구한테 완전히 넘겼고요. 졸업 앞두고 제가 편입생 신분으로 145대 1 뚫고 국내 대기업에 합격했으나 IMF가 터져가지고 연수만 끝나고 그냥 말아버렸습니다. 엄청 울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졸업 전 금화그룹, 금강제약 계열사죠. 계열 세진 기획부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 봤을 거고요. 여기서 저희에게는 말 그대로 시행사로서 저희가 아주 큰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던 회사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업무대행사 사장님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런 회사의 거의 1000배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수사원으로 이제 표창도 받았고요. 2002년 제가 지주택을 이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31살 때인가 이 조합원에 가입해서 이거 1억 7천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3년 만에 입주를 했어요. 보시면은 날짜가 적혀 있을 텐데 2005년 5월 2일 날 딱 2년 9개월 한 3년 채 안 돼서 입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양 청마루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인테리어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제가 이제 세진에서 그만두고 나서죠. 창업을 해서 연매출 200억까지 이제 했죠. 뭐 감사패도 받고 이 건설업 등록증도 전문 건설업 면허 등록되기는 어려워요. 법인 설립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그래서 뭐 횡성축협, 한우프라자 또 저희가 공사를 했고요. 아마 여기 많이 갔다 오셨을 거예요. 이거 제가 공사한 겁니다. 저희 회사 제가 공사한 건 아니죠. 우리 직원들이 공사한 거죠. 그래서 이때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주식도 제가 한 달에 막 6억 번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순수익으로 제가 가지고 간 돈만. 그때 아파트도 여러 채 샀죠. 2019년도에 제가 한강 자양 원어스 리버 2020년 기름역 동양 8억 원을 조합을 가입을 했습니다. 원어스 리버 이거는 우리 큰천안 명의로 가입을 했고요.
도남동 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은 말 그대로 기름역 동양 8억 원이요. 이거는 제 동서 명의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믿으니까요. 그래서 조합총회도 많이 참석을 했고 비대위 활동도 하고 이거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 업무대행사나 이 조합 꼭두각시 조합장들 어쩔 때 보면은 시행사가 아니라 업무대행사 친인척들이 전부 다 조합장하고 뭐 토지 매입 대행사하고 엉망진창이에요. 결국은 갈아 엎어버렸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역조합 아파트는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시행사예요. 시행사 주인. 시공사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뭐 굴지의 시공사 많죠. 뭐 삼성물산, 레미안, 뭐 GS건설의 자이, 대우 푸르지오, 뭐 대우에 저 형님이 계시지만 어차피 이 시공사 이름이지 주인은 모두 다 시행사예요. 아시겠죠? 시행사. 시행사가 업무 대행사는 업무 대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식당을 이제 운영하게 됐어요. 이것도 인테리어에서도 이제 제가 접고, 그래서 한 총 4군데 운영했었는데 다 2군데씩 같이 운영했었죠. 이거 2개는 주점이었고요. 이렇게 운영했고, 제가 직접 일은 점심에 잠깐 일을 했고, 점장들이 이제 일을 했었죠. 다 파견을 보내서. 이제 지주택 근무 업무를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분양 업무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눈치가 보여서 며칠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니까 좀 업무 대행사 관계되시는 분들,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아주 많이 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90% 이상 시행 업무도 해봤고 건설 업무도 해봤기 때문에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는지는 여러분보다 100%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주택 아파트 입주해서 거주 중인 동작구 5곳과 송도 마리나베이 녹양역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대략 설명해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여기가 마리나베이입니다. 여기가 3억 초반대 조합원을 모집했는데 현재 8억 초중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녹양동 힐스테이트입니다. 여기도 2억에서 3억 초반대였는데 지금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여기 의정부 쪽은 뭐 4억 하더라고요. 지금 다 입주 완료되어 있고요. 한 2년 전에요. 여기가 이제 상도동인데 상도동은 지역 아파트가 엄청 많습니다. 상도동 더샵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1차부터 2차까지 완전히 숲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도 4억대 분양했는데 지금 14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엄청 많이 올랐죠. 상도 더샵도 한번 볼까요? 2차. 2차는 좀 나중에 보고 여기가 두산 트레이지움 보겠습니다. 잘 지어놨죠? 여기도 13억 가까이 12억 13억 하더라고요. 여기도 한 4, 5억대 조합원을 모집했는데 여기 어디가 상도동 효성이네요. 14억 가까이 되네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세대수가 작은데 여기도 가격대가 여기도 초기 한 4, 5억대 했는데 여기도 거의 3배 이상 상승했죠. 예. 상도동은 전체가 한 70% 이상이 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브라운스톤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운스톤도 13억대인데 여기도 지주택입니다. 지주택은 입주와 동시에 조합이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인지 몰라요. 저 김종호 부장이 여러분들 무조건 원수에게 권하다가 아니라 그 10%를 20% 요즘은 이제 거의 앞으로는 거의 50%까지 이제 될 거예요. 시간이 늦거나 빠르지만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은 거의 15년 2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창업을 일요일날 했습니다. 제 본명은 김동수고요. 필명이 달팽이 김종우, 회사 이름은 지주택 김부장입니다.
예,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